3분기 경제가 올해 들어 2.6%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최대치 하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은퇴자금은 최소 125만 달러지만 평균 실제 계좌에 있는 돈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8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경제는 올해 들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경기 침체 상태에서 빠져나온 건데요. 하지만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에는 진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를 상회했고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 경제는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각각 후퇴했고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의 정의를 충족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튼튼한 고용시장과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을 고려할 때 진정한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 발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기 침체의 기술적 기준에서 탈피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올린 원동력으로는 무역 수지 개선과 여전히 강한 소비자 지출이 꼽혔습니다.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비주거 고정 투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가 3분기 GDP 증가에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역성장의 주범이었던 무역 적자는 3분기 수출이 14.4% 증가하고 수입은 6.9% 감소한 덕분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주거용 고정투자와 민간 재고투자는 감소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좋은 3분기 GDP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조만간 진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11월에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최대치 하락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어제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간 60만 3천 건으로 전달에 비해 10.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감소한 수치입니다. 9월 하락폭은 지난 4월에 12.4%가 줄어든 이후 최대치로 올해 네 번째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도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0.22%포인트 증가해 7.16%를 기록해 21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예비 구매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공사도 줄어들면서 9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해보다 18% 감소했습니다. 한편 9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고가주택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많아 47만 600달러로 지난해보다 13.9%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면서 건설업자들이 재고 정리를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제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호텔들의 리조트 피는 대표적인 숨은 비용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과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런 숨은 비용들은 쓰레기 비용이라며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는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비용이 대기업의 보탬일 뿐이며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제 이것들은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겨냥한 것은 계좌에서 잔고보다 금액이 많이 인출될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이런 비용을 통해 미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가격 체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콘서트 티켓 예매 비용 및 호텔들이 추가로 부과하는 리조트 피 등을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기대하지 않은 숨은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자금은 최소 125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실제 계좌에 있는 돈은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지난 2월 미국인 2,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최소 12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좌에 있는 돈은 86,86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필요 노후 자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반면 보유자금은 11%가 줄어든 셈입니다. 또 예상 은퇴 연령은 64세로 지난해 62.6세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크리스천 미첼 노스웨스턴 뮤추얼 최고 고객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퇴를 위해서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기대치도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지출과 저축 압박을 받는 가운데 주식 채권 시장의 급격한 하락도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와 40%를 투자하는 전형적인 은퇴자금 투자기법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투자 수익률은 10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은퇴할 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은퇴할 때쯤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상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은퇴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2022년 뉴욕 주지사를 정하는 본선거가 2주가량 남았습니다. 지난 25일에는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스펙트럼 뉴스 NY1에서 방송된 25일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후보 캐시 호컬 현직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리젤딘 연방 하원 의원이 출연해 최근 뉴욕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와 낙태권, 경제 등의 주제를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젤딘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젤딘 후보는 토론회 첫 마디부터 호컬 주지사와 극단적인 정책들 덕분에 뉴욕 주민들, 특히 뉴욕시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석개혁법의 추가 개정에 반대하는 호컬 주지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엘빈 브래그 맨하튼 검사장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내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호컬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개정은 이미 이뤄졌고 불법 총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총격 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뽑힌 검사장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올해 본선거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꼽히는 낙태권과 관련해서는 호컬 주지사가 젤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낙태권에 반대하는 보건국장을 임명해 주민들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젤딘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낙태권을 명시하고 있는 주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의 최고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젤딘 후보는 전면적인 세금 인하와 맨하튼 교통 혼잡료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계획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중산층을 위해 제정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과 업스테이트 뉴욕 시라큐스 인근에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임기 동안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행되어오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오늘 11월 1일로 종료됩니다. 다만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계속됩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지난 25일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시절 시작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오늘 11월 1일로 종료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체육 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및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이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스테이튼-아일랜드 뉴욕주 법원 랄프 포지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를 어기고 해고된 뉴욕시 청소국 직원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가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 법무국은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례는 공중보건에 매우 중요한 열쇠였고 이번 판결은 조례 폐지 소송에 내려졌던 수많은 판례에 반대되는 결정이라며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경마장, 놀이공원과 유적지, 공동묘지 등이 금연구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 머피 주 하원 의원은 지난 24일 뉴저지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실외 공공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책로와 경마장, 놀이공원과 유적지, 공동묘지 등을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째는 $500, 3회 이상은 매번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주 상원에서는 카지노 실내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대부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카지노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종사자 약 2,500명이 금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고 필머피 주지사도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 업계는 흡연이 금지될 경우 수익 악화를 우려해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6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2018년에는 해변과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흡연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8억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미국 복권 전체로는 5번째에 해당됩니다. 어제 저녁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파워볼은 36회 연속으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당첨금은 $7억 $8억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3억 8,37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은 2016년 1월에 나온 $15억 8,600만 달러였으며 이는 전 세계 복권 당첨금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테네시에서 3명의 당첨자가 나와 1등 당첨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파워볼 추첨에서 6자리 모두 맞춰서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2억 9,300만 분의 1입니다. 파워볼 복권은 전국에서 뉴욕과 뉴저지 중 45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워볼 추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000건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증가폭이 크진 않았지만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4만 건으로 5만 5천 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화물철도 노동조합이 지난달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12개 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두 번째 부결 결과가 나오면서 철도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 6천여 명이 소속된 화물철도 노조 BRS는 노사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1,820표, 반대 2,810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사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2개 철도 노조가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6개 노조만 투표를 통해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대해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을 허위 과장 홍보했는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벌어진 10여 건의 충돌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작년 수사에 착수했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의 법무부 검사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테슬라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소비자와 투자자, 규제 당국을 오도했는지에 대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온라인 한국 영화 상영회 두 번째 시리즈로 배우 송강호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배우 송강호의 다양하고 독보적인 연기를 담은 영화 6편을 문화원 웹사이트에서 무료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관상, 변호인, 택시운전사, 나란말싸미 등 배우 송강호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모든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되고 자세한 내용과 관람 방법 등은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